빚 5천만 원 전액 삭제 단 3년이면 해결됩니다. 이런 광고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 상담 오셨던 70세 김순옥 님도 그랬습니다. 은행 대출 3천만 원, 카드빚 1,500만 원, 합쳐서 4,500만 원이 넘는 빚 때문에 몇 년째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문자로 이런 게 왔답니다. 정부 지원으로 빚 전액 삭제 가능,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김순옥 님은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상담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했답니다. 일단 상담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서류 작업비로 또 30만 원이 필요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빚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김순옥 님은 그게 맞는 건지 헷갈렸지만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일단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와서 추가 서류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결국 5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빚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노리는 광고와 사기가 너무 많아요. 정부 지원이라는 말, 전액 삭제라는 말, 무조건 해결해 드린다는 말. 이런 말들이 광고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막상 따라가 보면 수수료만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67세 이성호 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빚이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연금 받는 것 말고는 다른 수입이 없으셔서 갚을 방법이 없으셨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어떤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본인들이 정부 기관이랑 연결돼 있다면서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성공 보수가 빚의 15%였어요. 5천만 원에 15%면 750만 원입니다. 이미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한테 750만 원을 또 내라는 거예요. 이성호 님은 그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장을 안 찍으셨는데 만약 찍었다면 지금쯤 빚은 그대로 남고 수수료만 몇백만 원 더 나갔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빚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라는 제도인데 이건 광고 상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이런 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72세 박성호님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보증을 섰던 빚이 4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고 박성호님은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겨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채권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우편물이 날아오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셨죠. 그러다가 어떤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는 일단 100만 원을 선불로 내라고 하더래요. 기초수급자한테 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박성호님은 그냥 돌아오셨고 빚은 계속 그대로 남아서 몇 년째 마음고생만 하고 계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사기나 과도한 수수료에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서민채무조정과 금융복지를 연구해온 박사 김명일입니다. 대학에서 금융제도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기초수급자와 고령자, 취약계층 분들의 빚 문제를 상담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부 제도는 있는데 모르고 광고는 너무 많은데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빚만 계속 쌓여가는 모습. 이걸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빚이 5천만 원까지 있는 분들이 3년 동안 원금의 5%만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광고 상품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1,500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요즘 들어서 대상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넓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4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3년 동안 200만 원만 나눠서 내고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5만 5천 원 정도예요. 물론 이것도 만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4천만 원 전체를 갚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건 개인이 금융회사랑 1대1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공식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기를 당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낼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고령자, 보훈 대상자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우선이고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약속한 금액을 꾸준히 낼 수 있어야 해요. 중간에 계속 끊기면 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제도가 아직 완전히 개편이 끝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와 세부 조건은 계속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더더욱 광고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시면 안 되고 공식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광고를 조심해야 하는지, 내가 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실 겁니다. 빚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봐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상황이랑 비슷하다 싶으신 분, 혹은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라도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쯤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은퇴하신 76세 최영수 님이셨어요. 최영수 님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로서 보증을 서주셨답니다.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겠어요. 그렇게 3천만 원 대출 보증을 썼는데 식당이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큰아들은 빚을 못 갚고 연락이 끊겼고 결국 그 빚이 고스란히 최영수 님한테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최영수 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고 애를 쓰셨답니다. 농사일 품삯으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벌어서 은행에 조금씩 넣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결국 몇 달 후부터는 돈을 낼 수가 없었고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서너 번씩 채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언제 갚을 거냐고, 빨리 돈을 마련하라고,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최영수님은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곤 하셨대요. 더 큰 문제는 함께 사시는 작은 아들한테까지 전화가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형이 저지른 일인데 왜 자기한테 전화가 오냐고, 아버지가 왜 그런 보증을 썼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 최영수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답니다. 형제 사이도 멀어지고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붙었어요. 3천만 원이었던 빚이 연체 이자랑 수수료가 붙으면서 4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최영수님은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실제로 밤에 혼자 앉아서 유서를 쓰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채무조정이라는 말을 보고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답니다. 최영수님은 그때까지도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빚은 무조건 다 갚아야 하는 거고 못 갚으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며느리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까운 상담기관을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처음 들은 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였습니다. 상담사분이 설명해 주시더래요. 최영수님처럼 고령이고 소득이 거의 없고 기초수급자 조건에 가까운 분들은 3년 동안 원금의 5%만 내면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최영수님은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으셨답니다. 4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혹시 사기는 아니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상담사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빚을 정리한 분들 사례도 보여주시니까 그제야 조금씩 믿음이 생기셨답니다. 그날부터 최영수님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셨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회사 전화가 오면 무조건 피하지 말고 받되, 지금 공식 상담을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겁이 나서 아예 안 받거나 받아도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전화를 받을 때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꾼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수첩에 오늘 쓴 돈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라면 한 봉지 1,000원, 버스비 1,500원,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한 달에 본인이 얼마를 쓰는지,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200만 원을 내려면 한 달에 5만 5천 원 정도만 꾸준히 모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고, 그게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최영수님한테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셨는데 몇 달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전화 오는 게 무섭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작은 아들한테도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지금 최영수님은 청산형 채무 조정 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물론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4천만 원이라는 빚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에서 3년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최영수님이 만약 며느리분의 그 한마디를 못 들었다면 지금도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 절망 속에서 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이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정보가 없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들을 놓치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청산형 채무 조정이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만 여러분도 최영수님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3년, 5년,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빚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최영수님처럼 수십 년 동안 빚 때문에 고통받던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최영수님이 바꾼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전화 받는 태도 하나, 돈 쓰는 습관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최영수님처럼 절망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빚관리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청산형 채무 조정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조건으로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본론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청산형 채무 조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 제도는 빚을 전부 다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 3년 동안 원금의 5% 정도만 성실하게 내면 나머지 빚은 정리해주는 구조예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식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던 제도인데 최근 들어서 그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빚이 1,500만 원까지만 이 제도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장기 연체자 분들 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 심지어 5천만 원 가까이 빚이 있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천만 원까지 한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 연구 자료를 보면 장기 연체자의 70% 이상이 이미 소득이 거의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끝까지 전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정리해주는 게 사회 전체로 보면 비용을 줄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68세 김영호님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호님은 과거에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5천만 원 가까운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게 벌써 15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서 계속 연체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제도를 알게 되고 상담을 받으니까 3년 동안 총 250만 원만 나눠서 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한 달로 나누면 7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을 평생 안고 사는 것과 3년 동안 250만 원만 내고 정리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는 명확하죠. 그럼 내가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빚이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씩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 카드빚, 캐피탈빚 이런 걸 다 합쳐서 원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연체 이자는 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식기관에 상담을 요청해서 내가 이 제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아직 제도 개편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와 세부 조건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최신 정보를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정말 가능한지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 제도는 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장기 연체자 중에서도 가장 많고 실제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 그리고 부모님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 상속자 같은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연금이나 기초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고 계시고 추가 소득을 올릴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빚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부만 받고 정리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74세 박순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순자님은 남편이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진 빚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본인은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50만 원 남짓인데 거기서 집세 20만 원 내고 밥 먹고 병원비 쓰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갚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청산형 채무 조정인 거예요.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나이 확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서류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보이려고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놓으면 나중에 들통나서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채무 조정이나 상환 계획을 안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씩 나오고 집도 있는 분이라면 청산형이 아니라 변제형 채무 조정 같은 다른 제도를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우리 집이 이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왜 하필 3년이고 5%라는 숫자가 나온 걸까요? 이것도 연구와 경험이 쌓여서 나온 숫자예요. 전액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으로 정해진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채무 조정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3년 정도는 사람들이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5년, 10년으로 늘어나면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의 5%라는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적으면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많으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 금융 연구 자료에서 5% 정도가 부담은 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빚이 3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 4천만 원이라면 2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3년에 걸쳐서 내는 거니까 한 달로 나누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예요. 62세 이정호님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정호님은 빚이 3천만 원 있었는데 3년 동안 총 15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달로 나누니까 4만 2천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정호님은 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거기서 한 달에 4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처음엔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졌지만 연간으로 나누고 월간으로 나누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해요. 내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 빼고 병원비 빼고 최소한의 여유까지 생각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의욕이 앞서서 너무 무리하게 쓰면 몇 달 못 가서 다시 연체가 생겨요. 그러면 제도 혜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3년 동안 납부를 중간에 자주 끊거나 약속한 금액을 계속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사정이 생겨서 늦는 건 상담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제도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이라면 꾸준히 낼 수 있을지 머릿속에 숫자가 떠오르시나요? 그럼 예전 제도와 지금 제도는 뭐가 달라진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한도가 넓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청산형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장기 연체자 대부분이 2천, 3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1,500만 원 이하 연체자는 전체의 30%도 안 되고 나머지 70%는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은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67세 최상철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최상철 님은 원금이 4천만 원이라서 예전 기준으로는 청산형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만 수년간 계속 붙고 있었고 독촉은 계속 왔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이런 현실이 여러 조사와 사례로 드러나면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상철 님은 새로운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 중이고 곧 계획이 확정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비지 제도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빌린 돈이 3천만 원인데 연체 이자가 붙어서 지금 5천만 원이 됐다면 원금은 3천만 원이에요. 이 원금 기준으로 제도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빚의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빚이 한 번에 다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에 포함되는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이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인 빚은 이 제도로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진 빚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어떤 게 포함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빚의 원금과 이자,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다른 빚 정리 제도와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세도약 기금이나 개인 회생, 파산 같은 제도예요. 세도약 기금은 보통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상환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오래된 빚을 대상으로 해요. 반면에 청산형 채무 조정은 연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취약계층이고 3년 동안 최소 금액을 성실히 낼 수 있다면 적용을 검토하는 구조예요. 58세 장성민님 같은 경우가 딱 그 사이에 걸렸어요. 장성민님은 8년 연체 상태라 세도약 기금에는 애매하게 걸리고 청산형 제도에도 바로 들어가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땐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담당자한테 내 연체 기간, 소득, 재산, 나이 이런 걸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하나만 선택하거나 광고에서 말하는 탕감이라는 말만 믿고 서류를 함부로 넘기는 행동입니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제도들을 한꺼번에 섞어 듣고 헷갈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본론에서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뼈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왜 이런 조건이 생긴 건지, 다른 제도랑은 뭐가 다른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죠.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확장 본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를 안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빚을 정확히 적어보는 작업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은행 대출은 기억하는데 카드 빚은 까먹으셨다거나 캐피탈 빚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빚의 종류, 금융회사 이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원금 2천만 원에 연체 이자 500만 원, 비카드 빚 원금 800만 원에 연체 이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서 대충 적거나 일부만 적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상담 진행하다가 다른 빚이 추가로 나오면 제도 적용이 꼬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빚을 다 찾아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집에 있는 우편물을 다 모아보세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 카드회사에서 온 청구서, 법원에서 온 서류 이런 것들이 다 단서가 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세요. 채권 회사에서 보낸 문자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통장 내역도 살펴보세요.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 보면 어떤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정보를 종이 한 장의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글씨 쓰는 게 힘드시면 자녀나 가까운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내 빚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소득과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제도 담당자들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보고 상환 가능 금액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은 비교적 간단해요. 연금 받으시는 분은 연금 금액, 일하시는 분은 월급이나 일당, 기초수급비 받으시는 분은 그 금액,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됩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신다면 그것도 포함하세요. 지출이 좀 복잡해요. 집세나 관리비처럼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식비나 교통비처럼 매달 조금씩 다른 돈이 있고 병원비나 약값처럼 갑자기 크게 나가는 돈도 있어요. 이걸 다 항목별로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오늘 쌀 샀으니 15,000원, 버스 탔으니 1,500원, 병원 갔으니 5,000원 이렇게 매일매일 적다 보면 한 달에 대략 얼마를 쓰는지 눈에 보입니다. 그럼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게 3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돼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고 소득을 숨기거나 지출을 과장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받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속이거나 실제로는 한 달에 60만 원 쓰는데 100만 원 쓴다고 부풀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내역이나 신용정보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오히려 제도 이용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담당자들도 다 이해합니다. 소득이 적고 지출이 많아도 그게 현실이라면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여러분은 한 달에 꼭 써야 하는 최소 생활비를 대략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공식 기관과 비공식 광고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빚 전액 삭제, 정부 지원, 무조건 해결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도 안내를 하는 곳 중에는 실제로는 단순 중개회사인데 마치 공적인 기관처럼 말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상담료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곳은 빚의 10%, 15%를 성공보수로 달라고 해요. 3천만 원 빚이면 300만 원, 4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빚 때문에 힘든 분한테 또 몇백만 원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전화나 문자를 통해 먼저 연락이 오는 곳은 일단 의심하세요. 공식 기관은 본인이 먼저 찾아가거나 전화해야지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둘째, 서둘러 서류를 보내라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재촉하는 곳도 조심하세요. 공적인 기관들은 보통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무료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나중에 내는 구조예요. 그럼 어디가 공식 기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예요. 여기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식 기관이고 전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나온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들도 공식 기관이에요. 중요한 건 검색을 통해 기관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제도 상담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과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조카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빚 전액 삭제, 무조건 해결 같은 문구를 보고 연락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꼭 해야 할 일은 가족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장기 연체 채무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는 게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69세 정미숙 님도 그러셨어요. 남편 몰래 친구 보증을 썼다가 2천만 원 빚을 지게 됐는데 남편한테 말하기 무서워서 몇 년을 혼자 독촉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법원 서류가 집으로 와서 결국 들통이 났는데 그때 남편이 얼마나 화를 내셨겠어요.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대처했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가족과 상의할 때는 조용한 시간에 자리를 마련하세요. TV 끄고 식사 끝나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어떤 경위로 생긴 건지, 지금 어떤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지, 앞으로 3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숫자가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받으실 때 가족이 함께 가셔도 좋아요. 담당자가 설명해 주는 걸 같이 들으면 가족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중요한 건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예요. 여러분은 내 빚 상황을 가족과 어디까지 공유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청산형 채무 조정은 3년 동안의 성실 납부를 전제로 해요. 중간에 여러 번 끊기거나 자주 연체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의욕이 앞서서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생활해 보니까 5만 원도 빠듯하면 곤란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현실적인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 빼고 병원비 여유분 빼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조금 더 빼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게 한 달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 금액을 기준으로 3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끊지 말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중간 점검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생활이 변하면 상환 계획도 함께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됐다거나 같이 살던 자녀가 독립해서 생활비 보조가 끊겼다거나 연금 금액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연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부끄럽거나 귀찮아도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하세요.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납부가 어렵다. 다음 달에 2배로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하면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계속 연체하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상담을 다시 잡아서 내 생활 변화와 상환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을 피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는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려면 중간중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달 약속한 금액을 납부하셨으면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는 걸 눈으로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다음 달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오늘 또 납부했다고 자랑하세요. 작은 성공이지만 함께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73세 윤영자님은 냉장고에 달력을 붙여놓고 납부한 날마다 스티커를 붙이셨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벌써 10개월이나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방법들이 긴 시간을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불필요한 추가 대출을 절대 받지 않는 겁니다. 3년 동안 납부하다 보면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 빚을 더 늘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자녀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기관에 긴급 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자한테 상담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로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금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9번째는 건강관리예요. 3년 동안 꾸준히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면 납부 계획이 흔들리거든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약 처방받은 거 꼬박꼬박 드시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10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빚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길었으니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터널에 들어오신 겁니다. 3년만 버티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차근차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장 본론에서는 생활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니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실천하면 좋을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은 청산형 채무조정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빚 전액 삭제라는 광고를 보고 50만 원을 날린 70세 김순옥님 이야기, 2천만 원 보증 때문에 수년간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76세 최영수님 이야기. 예전에는 빚은 끝까지 전부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십 년 동안 연체와 독촉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셨던 분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소득도 줄어들고 건강과 나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한테는 빚을 평생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전체에도 손해라는 연구와 현실 사례들이 쌓여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기 연체자의 70% 이상이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끝까지 전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정리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원금의 5%만 성실히 내면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상 한도도 예전에는 1,500만 원까지였는데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넓어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는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만 돼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른 채 광고만 믿고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빚 전액 삭제, 정부 지원, 무조건 해결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수수료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내고 실제 빚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순옥님처럼 50만 원을 날리고 어떤 분들은 몇백만 원을 날리기도 해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연체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계속 붙어서 원금보다 더 커지고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고 가족들까지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님처럼 작은 아들한테까지 전화가 가서 형제 사이가 멀어지고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유서를 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소득과 기회가 모두 압류와 독촉에 묶여버립니다. 연금 받아도 빚 독촉 생각에 마음 편히 쓸 수가 없고 자녀들이 용돈을 줘도 미안한 마음에 받기가 부끄럽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관리했을 때의 현실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효과도 분명합니다. 내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3년 동안 어느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차분히 계산하고 나면 최소한 앞으로의 3년, 5년, 10년을 어떻게 보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씩 되던 빚이 이 제도를 통해 정리되고 나서 연금과 소액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최영수님처럼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계시다가 제도를 알고 나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표정이 달라지고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편히 주무시게 된 분들이요. 4천만 원 빚이 있던 분이 3년 동안 2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면 한 달에 5만 5천 원씩만 꾸준히 모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연금이나 기초수급비로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하지만 4천만 원 전체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절망과
3년만 버티면 된다는 희망,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빚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독촉 전화가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가족들한테도 당당하게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집에 있는 우편물과 문자, 통장 내역을 한번 모아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은행 대출 은행 2천만 원, 카드빚 B카드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도 상담을 받든 상환 계획을 세우든 가족과 이야기를 하든 모든 게 이 한 장에서 시작돼요.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두려움이 줄어들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빚이 많다고만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3,500만 원이라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종이를 들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하세요. 광고회사 말고 공식 기관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나온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청산형 채무 조정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먼저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곳은 공식 기관이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까운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이건 혼자 끙끙 앓을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족들도 여러분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가족들한테 더 미안한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산형 채무 조정이 실제로 접수되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중간에 생활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지 좀 더 세밀한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많이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팁들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든 생각, 내 상황에 대한 고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과도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이 제도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 다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빚 때문에 힘든 건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있습니다. 최영수 님도 처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3년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김영호 님도 15년 넘게 연체 상태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터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정보를 알았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종이 한 장의 빚을 정리하고 공식 기관에 전화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3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3년과 희망을 가지고 계획대로 실천하는 3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후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오늘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종이 한 장의 빚을 적어보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처럼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정보가 없어서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